몇 번이야? 아니에요. 제가 그냥 아, 혼자 얘기한 거야? 네. 응. 혼자 얘기했다고? 너도 자아가 여러 개일 수도 있어. 오늘의 주제야. 왜 자아가 왜 그런 거야? 우리 반에 어떤 애가 수업을 5시 40분으로 알아갖고 이래놓고 50분 넘어서 온 거야. 그래갖고 근데 저번에 수업 시간에 지가 5시에 오고 그 숙제도 열심히 해오고 이제 설 플러스로 온 숙제도 열심히 해오고 다 받겠다 대충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얘가 그리고 그걸 안 지킬 시 클리닉을 토요일에 오기로 했어. 근데 애가 지는 그걸 말한 기억이 없다 이러는 거야. 그럼 리플리 주문권이 있는 것만 약간 좀 뭐라 하는 거야. 그래갖고 지가 자아가 뭐 여러 개다 뭐 3개다 4개다 그렇게 하고 있었어. 야, 나를 거니? 지금 치우고 왔다. 선생님 치우고 맞니? 아니, 튀겼어. 많이 맞았어. 배참. 그러니까 너네가 보고 이걸 보고 뭐를 깨달아야 되냐면요. 기울기를 구했던 어떤 식이 하나 있는데 걔를 좀 깨달아야 되거든?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아마 개념 노트에 쓰라고 했었을 거예요.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이 단순히 x값의 증가량 분의 y값의 증가량인 것도 있지만 그걸 활용해서 이제 f 어쩌고저쩌고로 나타낸 그 기울기를 표현한 식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하시나?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 이게 기울기라는 거에서 착안해서 나온 어떤 기울기를 구하는 식이었는데 한번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y는 fx라는 1차 함수가 있고 이 1차 함수 그래프 위에 점 2개를 잡을 거예요. x좌표가 a인 점을 잡을 거예요. 그럼 얘는 y좌표가 fa가 되겠지. 여기에다가 x에다 a를 대입한 거. y좌표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x좌표가 b인 점을 잡아요. 그러면 x좌표가 b인 점의 y좌표는 fb 이렇게 되지 않겠어? 그럼 이 두 점을 가지고 x값의 증가량이랑 y값의 증가량을 만들어서 그걸로 이제 기울기를 구하는 그런 식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기울기를 어떻게 구하냐면 x값의 증가량, 즉 x좌표를 빼요. 이게 x값의 증가량이고요. y값의 증가량, y좌표를 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y값의 증가량을 만들어요. 그래서 기울기를 나타내는 어떤 f가 들어간 무슨 식이 이렇게 생겼었어. 기억해야 돼. 이렇게 생긴 모양이 바로 기울기를 구하는 식이란 말이야. 근데 마침 가라는 식을 잘 보시면 매우 유사하게 나와 있죠. 이 식과.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할 거야. 여기 있는 이 가가 근데 이거랑 똑같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잘 보시면 여기는 괄호 안에 지금 뭐가 들어가 있어? 앞에 게 x 플러스 1이고 뒤에는 x 플러스 6이니까 여기 분모에도 x 플러스 1이랑 x 플러스 6이 들어가야 되거든? 그러면 기울기를 구하는 식으로 먼저 정리를 한번 해볼 거예요. 일단 이 자식이 얼마인지 계산을 해볼 거야. 가를 통해서. 일단 fx 플러스 1 마이너스 fx 플러스 6이라는 a는 선생님이 양변에다가 저 분모에 있는 3을 곱했어요. 그러면 얼마가 돼 이거는? 이 값 자체가 얼마니? 15겠지. 그럼 이걸로 기울기를 구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기울기를 구하는 식을 써볼게요. 기울기는 이런 모양으로 구했습니다. 이런 모양. 그럼 이 모양에 의하면 괄호 안에 들어가는 게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빼야 되는 거지. 앞에 게 x 플러스 1이고 뒤에 게 x 플러스 6이에요. 이걸 빼는 걸로 하면은 이제 분모가 완성. x값의 증가량이 완성된 거. 그럼 분자는 저거 그대로다. 우리가 저걸 가지고 식을 만들려고 했으니까 fx 플러스 1 마이너스 fx 플러스 6 요게 딱 이 기울기 모양이죠. 그럼 이 기울기가 얼마가 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구해주는 문제야. 그러면 분모 한번 정리해 봅시다. 얘들아 분모에 x 소거하고 숫자만 남겨봐봐. 얼마가 돼? 숫자만 남겨봐봐. 분모요. 얼마예요? 마이너스 5인 거 보이시나? x는 소거되죠. 그리고 1 있고 마이너스 6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5 이렇게 되지?
그럼 마이너스 5고 분자는 얘들아 우리가 저 가에 의해서 찾았어. 얼마라고 찾았어요 분자는? 15라고 해서 지금 찾은 거지. 그럼 이걸 이렇게 넣어줘요. 그러면 기울기가 얼마가 되냐면 이 fx는 ax 플러스 b라는 저 1차 함수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 돼요. 그럼 마이너스 3이 되면 얘들아 a 값이랑 b 값 중에 누가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지? 생각해봐. 이 둘 중에서 어떤 게 기울기를 뜻했어요? A요. 그치? 그럼 이 자식이 기울기니까 얘가 얼마라는 거냐면 마이너스 3이 된다는 뜻이야. 그럼 이제 누구 남았니? B 남았지. 그럼 이제 저걸 구하기 위해서 이제 나를 활용하는 거야. 나 조건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A 값이 마이너스 3이라는 걸 구했으니까 이 fx를 다시 써보면 fx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b 이렇게 되지 않겠어? 근데 나 조건 잘 봐. f 몇이에요? 나 조건 보시면 f2가 마이너스 5 이게 무슨 뜻일까? f2가 마이너스 5라는 거는 x에다가 뭐를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5가 된다는 뜻이야.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5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다 실제로 대입을 합니다. fx는 하고 이 우변의 식이 나와있지. 여기에 x자리에다가 2를 대입합니다. 그러면 2를 대입해요. 마이너스 6 플러스 b 맞을까? 요게 뭐가 된다라는 거냐면 마이너스 5가 된다. 이걸로 b를 구하는 거예요. 준혜야 b 얼마 나오니? 1이요. 그러면 a는 마이너스 3이었고 b는 1이라고 해서 이렇게 구했죠. 문제가 뭐야? f 마이너스 1 값을 구하래요. 자, fx의 정체는 다 찾았어요. 우리 fx의 정체 a 값이 마이너스 3이었고 b가 1이었으니까 이렇게 fx를 찾았어요. 결론.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f 마이너스 1이다. 여기다 뭐 해주면 돼? x에다가? 그치? 마이너스를 대입해주면 되지. 얼마일까? 4. 맞아요? 그래서 879번 아직 승아 한 문제 풀었네. 화장실. 아. 그러니까 879번 한 문제에서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기울기를 구하는 또 다른 표현 방법. 이걸 얘들아 제발 잘 해놔. 기울기는 저런 식으로 표현한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좀 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946번 볼까요? 946번에 1차 함수 y는 2분의 1x 플러스 2의 그래프와는 x축 위에서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1차 함수 y는 마이너스 3분의 2x 마이너스 1 그래프와는 y축 위에서 만나는 1차 함수 그래프가 있다. 이 그래프가 점 m,1을 지날 때 m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일단 x축 위랑 y축 위라는 말이 나와 있잖아. 그러면 이걸로 너희 절편을 찾으라는 뜻이야, 이 문제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x축 위에서 이 그래프랑 만나요? 그러면 그 겹치는 점, 교점이 바로 x절편이 되지 않겠어? 이 친구와의 교점이 x절편이니까 여기서 뭘 찾으려는 거냐면 x절편을 건져야 돼. 생각해봐. x절편 얘들아 어떻게 구하니? x절편. 그치? y가 0이 될 때 x값을 구하면 되는 거죠. 그럼 y에 0을 대입할게요. 0은 2분의 1x 플러스 2입니다. 일단 이거 0으로 없어지려면 이 선생님이 지금 가리키는 이 부분이 마이너스 2가 되면 되겠지.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려면 x가 뭐가 돼야 될까? 마이너스 4 되나요? x절편은 마이너스 4네요. x절편은 마이너스 4다. 그리고 이제 y축 위에서 만난다라는 거는 반대로 y절편을 구하라는 거예요. y절편은 졸라 쉬웠어. 어떻게 구했지 우리 y절편은? 2요? 아니지 준혜야. 다른 자가 나왔어 방금? 네. 뭐 네요? 졸라 뻔뻔해지는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y절편은 x에 0을 대입하면 언제나 여기가 사라져서 상수항이지. 언제나 상수항이었어. 그럼 y절편은요 x에 0을 대입해도 되는데 선생님은 굳이 이걸 잘 안 쓰거든요. 이걸 잘 안 써요. 어차피 사라지니까. 결국에 y는 뭐가 되냐면 y절편은 마이너스 1이 돼요. 이게 y절편이에요.
그럼 x절편이 나와 있고 y절편이 나와 있는 이 1차 함수 식을 구하는 문제잖아. 문제 보시면 이 1차 함수 식을 구한 다음에 m,1을 지난다 라고 했으니까 이걸 해줘야 돼. 그러면 너희 1차 함수 식 세우기 중에 절편이 주어졌을 때 1차 함수 식 어떻게 세웠는지 기억하시나요? 특별한 거 없어요. 절편을 이렇게 좌표로 놓으세요. x절편은 y좌표가 0이 되게, y절편은 x좌표가 0이 되게 두고 기울기 구하고 그 다음에 식 세워서 대입하면 끝이에요. 나중에 고등학교 1학년 과정으로 가게 되면 x절편이 이제 주어지고 y절편이 주어졌을 때의 식을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이 공식 선생님이 말은 해줬는데 그다지 중요하진 않아요. 지금은. 이걸로 그냥 기울기 구할 거예요. 자, 기울기 구할게요. 일단 기울기 구하려면 증가량분의 증가량 하면 되는 거잖아. 보통 앞에서 뒤로 많이 빼는데 그냥 뒤에서 앞으로 많이 뺄게요. 뒤에서 앞으로 뺄게요. 0에서 마이너스 4를 더하는 거 아니야? 뺍니다. 그럼 얼마가 돼요? 뺍니다. 이렇게 거꾸로. 얼마가 돼요? 플러스 4가 되지. 빼는 거야. 네. 뒤에서 앞으로 빼는 거야. 0 빼기 마이너스 4를 하는 거야. 네. 그러면 y 증가량, y 값의 증가량 구하기 위해서 또 뒤에서 앞으로 뺄게요. 마이너스 1에서 0 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이니까 기울기는 그냥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돼요. 그럼 이 식이 어떻게 되냐면 y는 마이너스 4분의 1 x 그리고 y절편은 아까 문제에서 찾았죠 우리가 마이너스 1이라고. 이게 그 1차 함수 식이 되는 거야. 근데 얘가 뭐를 지난다고? 점 m,1을 지난대요. 뭐 해주면 되겠니? 맞지. 대입이지. x좌표 x에다 대입, y좌표 y에다 대입 해서 m값 구해줍니다. 자, 계산해보세요. 이거는 이건 진짜 어려울만 했다. 967번은. 맞지? 어려울만 했어요, 이건. 얘들아, M값 나오니? M값이 얼마가 나와요? 마이너스 잘했습니다. 967로 갈게요. 요 문제는 그냥 상중도 아니야. 그냥 상이야. 왜냐면 진짜 어려울 수 있거든요, 이 문제는. 문제 잘못 읽었다. X절편이 같대요. 목류병 있어서 그래. X절편이 같다고 하면 당연히 첫 번째 1차 함수 식으로 X절편 구할 수 있지 않겠어? 그러니까 이 식에서 X절편 구할 거예요. 어떻게 해줘야 돼? X절편 구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 y의 0을 그치? y가 0이 되게 하는 X값을 찾으면 되는데 매우 쉽습니다. 일단 빼기 3을 해서 0이 되면 되거든? 그러면 이 4분의 1x가 3이 되면 되는 거지. 그럼 4분의 1x가 3이 되려면 얼마예요? 12. 맞아. 12야. x절편은 12예요. 그럼 이 친구도 x절편이 12가 된다는 뜻이야. 10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또 다른 말로 하면 점 12,0을 지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각각 y축과 만나는 점을 P랑 Q라고 할 때 그 PQ 길이가 5라고 합니다. 얘가 케이스가 두 개로 나눠져요. 선생님이 그래프를 원래 그릴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그냥 대충 그려볼게요. X절편은 12고요. 이 친구는 이렇게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지. 기울기가 양수니까. 그럼 이 친구도 뭔가 딱 그려질 거 아니야? 그거 그렸을 때 상황을 한번 봅시다. 안 그려도 돼 너네. X절편 12이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일단 이 친구가 x절편이 10이라는 건 여기서 이렇게 졸라 이렇게 졸라라는 말 쓰면 좀 그런 거. 오른쪽 위로 올라가야 되죠. 이렇게. y절편이 마이너스 3이니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올라갈 거예요. 우리 저 그래프가 주어진 거는. 그리고 요 자식도 뭔가 x절편이 뭔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y절편을 그릴 때 이 위쪽으로 그려질 수도 있고 요 아래쪽으로 그려질 수도 있지 않아? 이 함수식을 그릴 때, 이 함수를 그래프로 그릴 때 그럼 위로 그려지는 상황을 먼저 볼 거예요. 첫 번째 상황은. 이거 그림 안 그려도 됩니다. 이렇게 위로 그려지는 상황인 거야. 그래서 각각 만나는 점이 P와 Q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길이가 5라고 하네. PQ 길이가. 얘들아 그럼 너희 저 점 Q 있지? 요 1차 함수의 y절편 찾을 수 있겠니 없겠니? 앞에 있는 요 첫 번째 식의 y절편이 얼마예요? y절편이? 마이너스 3이야. 그럼 마이너스 3에서 위로 5만큼 올라가면 되지. 5만큼 올라가면 어디에 도착해요? 네. 2 맞죠? 그림이 좀 약간 이상하지만 이렇게 2 되죠? 그러면 이 y는 ax 플러스 b라는 이 친구의 y절편이 2가 될 수 있는 거. 이게 첫 번째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상황에서의 이제 이 식을 한번 구해볼게요. y는 봐봐. x절편이 10이고 y절편이 2예요. 기울기 얼마인지 보자. 요 점에서 요 점으로 볼게요. 일단 x값이 6만큼 증가했을 때 y값은 감소했죠. 얼마나 감소했니? 2만큼 감소하지 않았어? 6만큼이 아니라 12만큼이요. 그러면 이거 몇 분의 몇일까 기울기는? 12만큼 감소했어요. 몇 분의 몇일까요 기울기? 마이너스 6분의 1. 기울기는 마이너스 6분의 1이고 y절편은요? 아까 찾은 게 2죠. 이걸로 식을 세우면 y는 마이너스 6분의 1x 플러스 2라고 해서 이렇게 일단 식이 하나 완성돼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식. 그러면 얘가 위로 이렇게 올라가서 길이 5를 만드는 게 아니라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다 했지. 그래서 두 번째 상황은 이게 아래로 내려가는 상황이야. 그래서 아래로 내려가는 상황을 자신 없지만 한번 보여줄게요. 이렇게 올라가고 좀 잘 안 맞는다.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P고 여기 마이너스 3 여기가 Q 이렇게 되는 상황. 일단 그럼 두 번째 케이스는 밑으로 내려갔거든. 이 자식이 y절편이 음수 쪽에 있어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PQ 길이가 5가 되는 상황이야. 그러면 이 직선의 y절편 한번 생각해 볼래? 마이너스 3에서 5만큼 위로 간 게 아니에요. 아래로 내려갔어요. 어디에 도착할까?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이겠지. 그럼 y절편 마이너스 8이고요. 기울기 구합시다. 이 점에서 12,0이라는 점까지 가는데 x값이 12만큼 증가를 했어요. 그때 y값도 증가를 한다. 얼마나 증가해요? 8만큼 증가하지. 그러면 기울기가 12분의 8, 즉 3분의 2 y절편은 마이너스 8인 1차 함수가 그려질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거는 y는 3분의 2x 마이너스 8이라고 해서 이렇게 식이 두 개가 나옵니다. 선생님 지금 가렸어요. 자리가 없어서 지금 계속 가렸거든요. 비켜줄게요. 저 두 가지 상황 보이시나? Q가 위로 올라가서 5칸 올라간 거랑 밑으로 5칸 내려간 거랑 이렇게 두 가지 상황. 그럼 식이 저렇게 두 개가 다르게 나오지 저렇게. 문제를 잘 보세요. 문제에서 더 큰 걸 구하라는 문제 아니었어? 뭐를 구하래? 문제에서. 뭐가 큰 거예요? A. 맞아. 그러면 저기서 A랑 B 다 나왔잖아. 이걸 가지고 더 큰 거를 찾아주시면 돼요. 문제 더 큰 거. A 곱하기 B가 더 큰 거. 여기 A 곱하기 B 얼마예요? 첫 번째 거? 마이너스 3분의 1이지. 보이나? A가 마이너스 6분의 1이고 B가 2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밑에 거는요? 마이너스 3분의 16. 되나?
그러면 위에 게 커, 아래 게 커? 위에 게 커. 음수니까 절대값이 작은 게 더 큰 거지? 위에 게 더 큰 거죠? 위에 게 더 큰 거예요. 위에 게 더 큰 거예요. 이 A와 이 B를 선택하는 게 더 크다고?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 우리 같이 푼 문제 중에서는 이런 거 없었을 거야. 케이스가 두 개로 나눠지는 문제가. 그래서 요거는 생각이 좀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이거 막 선생님이 일부러 그래프를 그려줬는데 그래프 안 그리고 생각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넘어가도 되나요? 네. 자, 1차 함수의 활용 여기 조금만 할게요. 승아 시험 봐도 돼? 네. 더 있어야 돼요? 아니요. 봐도 돼? 네. 우리가 숙제로 남겨놓았던 1차 함수의 활용이라는 문제거든요. 이 1차 함수의 활용은요. 자, 다 이겁니다. 다. 1차 함수씩 세워서 대입하기. 끝이에요. 1차 함수씩 세워서 대입하기. 그러면 이걸 하려면 y와 x를 설정해야 되고 그래서 y는 x에 대한 식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문제야. 너네 그냥 이거 막 찍어서 많이 맞추는데 꼭 식을 세워서 해보세요. 선생님이 한 문제 줘보겠습니다. 140쪽이에요. 자, 요 문제 947번으로 갈게요. 1차 함수식 세우세요. 문제에서 힌트, x랑 y 값이 뭔지도 명확하게 언급을 해줬어요. 어디 갔지, 성아? 성아 봐도 되죠, 그러면? 네. 동현이가 와야 되는데. 걔 언제 와요? 그니까. 아, 근데 걔 카톡 잘 안 읽는데. 아, 그래? 어제 하랑쌤 전화로 씹었어요. 미친 거 아니에요? 시험 본다. 일본어 시험이었나? 아니 그러면? 국제학교 시험. 있을 수도 있어. 국제학교 시험? 그럴 수도 있겠다. 아니 진짜 있을 수도 있어. 제주도에 있는 거 국제학교 시험. 엄마. 아, 선생님 그 국제학교 알아. 거기 방에서 있을 수도 있어. 여기 학원에 다녔던 애가 있거든요. 거실에 걔도 있어. 국제학교 가가지고 어? 알아요. 아니, 거기는 이제 내가 영어 원래 이름이 있었어. 있던데? 스파했을 때 오래가지고 스파했어. 그러면은 동현이도 거기 영어 시험 이름 다 자고 있는데 내가 거실에 사다가 너가 학비가 겁나 비쌀 때 계속 소리를 하는 거야. 걔는 미라지 아니, 나와서. 여기 다쳐가지고 나 같이 키우는데. 리라투 나와서 너무 많아. 왜 이렇게 웃기지? 방에 들어가서 너가 어떡하래 거냐. 그래서 갑자기 너가 택배가 뭐야 한진아. 네? 어떡할? 아니 얘가 지 다친 적이 없는데 여기 다쳤다고 해갖고 너 목류병 있다 너 조심해라 이런 얘기하고 있었어요. 진짜 목유병 있어요? 아니요 아니요. 근데 목유병이랑 가위 눌림이 서로 반대잖아. 알죠? 오. 목유병이 몸이 깨고 정신이 안 깬 거고 근데 나 몰랐어. 가위 눌림은 정신은 있었어. 깼는데 몸이 안 움직여서 안 깨는 거. 나 목류병 있었었어 어렸을 때. 진짜? 돌아다녔어? 아, 맞아. 아니 저 목류병 옛날에 있었는데 제가 너무 옛날에 냉장고에서 돌리지 않냐? 그 제가 그때 그 혼자 하는 게 무서워갖고 저랑 오빠랑 2살 차이밖에 안 나잖아요. 둘 다 무서운 진짜 걸 못 견뎌요. 그래갖고 2층 침대로 둘이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제가 2층 침대를 쓰고 이제 어떤 인형을 껴안고 자고 있었거든요. 2층 침대 껴안고 자고 아니 2층 침대 제 최애 인형을 이제 끌어안고 자고 있었어요. 일어나고 보니까 제 최애 인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됐대? 그래갖고 제가 엄마 내 최애 인형 어디 있어? 했더니 안방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근데 왜 거기 있어? 했더니 엄마 훔쳐갔어 이렇게 물어봤는데 제가 새벽에 안방 문 열고 들어와갖고 인형 팍 던지고 어머. 제 방으로 우와, 들어가서 이 정도면 혼자 진짜 잤다는 거예요. 그러네? 그래갖고 너무 놀라고 엄마 내가 그랬다고 했는데 그 언제 한 번은 제가 자다가 그 걸어다니다 넘어져서 깬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 안 그래요. 어, 진짜 웃기다. 별나봐. 진짜 별나다. 개웃기다 진짜.
엄마 내 최애 인형 어디 있어? 엄마, 아니 그 혹시 그거 아세요? 그 캐리와 장난감 친구 거기에 있는 캐리 인형을 이제 외할머니께서 선물해 주셔갖고 그때 7살이었거든요. 아 인형 좋아하는 나이네? 네, 7살인데 이제 인형 끌어안고 자고 일어나는데 인형이 없는데 그 안방 침대에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구석에. 근데 그거를 장결에 던지고 갔다? 그랬대요. 와 진짜 있었구나. 아니면 처음 봤어. 그냥 어머니가 속이시는 수도 있어. 아니 진짜 없었다니까. 그래서 진짜 진짜 화제가 없었다니까. 아니 근데 2층 침대는 지금 왜 나왔어 그러면 이 주제에? 그니까. 뭐가 있는 줄 알았네 2층 침대가. 2층 침대 썰을 하려고 한 게 아니었어? 아, 목류병 관련해서 얘기를 하다가 어. 제가 자발적으로 나 목류병 있었는데 해갖고 쌤이 선생님께서 뭐야 하셔갖고 제가 썰을 풀어서 2층 침대 얘기가 나오게 된 거. 그럼 2층 침대는 그러면 주제가 상관이 없네?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 거잖아. 그거 그냥 침대에서 이거는- 자도 되잖아. 네가 그러니까 국어를. 아니 근데 2층 침대에서 내려오는 게 신기하지 않아? 목류병인데? 그러네. 아 너 2층에 2층에 있었어? 어, 나 아, 2층에 그거 있어. 언급해줬어야 되네. 그러니까 그걸 언급했어요. 아, 그래 나오가 2층은 좀 이제 위험하잖아. 부서질 위험. 아니 나오는 키가 크니까. 나오는 그 살찐 스타일은 아니잖아. 키가 큰 거지. 아, 에? 등치가 크고 키가 큰 거잖아. 아니 살찐 게 맞아요. 키키 얼마나. 좀 많이 크잖아. 키가. 182, 3? 오. 근데 왜 더 커 보이냐? 혹시 산찐만 해요, 뜬 얘가. 머리 때문인가? 머리카락 크잖아요, 사람. 머리가 여기 약간 부피가 약간. 아, 근데 그거 줄어든 거예요. 걔 매직펌 했었어요. 그게 그거예요. 했는데 그냥 자연이. 자연이셔. 걔 진짜 사람 머리가 요만하다. 남의 오빠를 사람 보고. 머리가 요만하다 치면 걔 옛날에 진짜 여기까지 있었어요. 그거 뭐지? 그 귀여운 캐릭터이지. 아버지. 원치치 뭐지 그거? 몬치치. 그거 닮았어. 뭔 치치야. 한나오 그거 닮았어. 고슴지치 얼굴에다가 곱슬머리 요만. 오 그거 닮았다. 그거 닮았다. 그거 말해주세요. 한나오 근데 닮았다. 걔가 훨씬 귀여워요. 원치치가? 네. 근데 한나오랑 닮았다. 이제 보니까. 파란색도 불맛이었어. 아닌가? 아, 맞아. 그랬던 것 같아. 일단 이거 했어요. 네. y가 뭐예요? x분 후의 물의 온도를 y도라고 한대요. 그럼 y는 물의 온도인데 일단 기존에 있던 온도가 있습니다. 기존에 일단 몇 도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100도 아니었니? 네. 근데 이 100도에서 점점점 내려가요. 그래서 100에서 빼줄 거야. 얼마나 빼줘야 되냐면 10분마다 15도 내려간대요. 그럼 얘들아 잘 생각해봐. 10분마다 15도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우리 여기 x분 후의 물의 온도라고 했으니까 x분으로 생각을 하기 위해서 이 전 작업을 좀 해줘야 돼요. 뭐냐면 1분 단위로 이렇게 단위 시간에 내려가는 온도로 변경을 좀 시켜줘야 돼. 그럼 10분에 15도가 내려가요. 그러면 1분에 몇 도 내려가는 걸까? 1.5도 나누기 10 하면 되는 거죠. 1.5도, 뭐 2분의 3도 다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x분 후에 내려가는 물의 온도는 1.5x, 뭐 2분의 3x도 상관없습니다. 이만큼이 지금 내려가겠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기존에 물 100도가 있었어요. 여기서 줄어들어요. 얼마나 줄어드냐면 x분 동안 1.5x도만큼 줄어들어요. 그래서 저 뒤에 이렇게 내려가는 물의 온도를 빼줘야 돼. 그럼 식은 일단 작성을 했어요. 여기는 이 문제는 좀 친절하게 x를 뭐라고 놓고 y를 뭐라고 놓고 말해준 거라서 되게 쉬웠어요. 식을 나타내고 그 다음 70도가 되는 것은 몇 분 후냐라고 했거든. 그러면 70이 된다라는 거는 x가 70이 된다라는 거야? y가 70이 된다라는 거야? 물의 온도는 y니까 y가 70이 될 때의 x값을 물어보는 거죠. 그럼 y가 70이 될 때의 x값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지 않겠어? 그럼 100에서 30을 빼면 70이 될 거 아니야? 여기가 딱 30이 되면 돼. 이게 30이 되면 돼요. 그럼 얘들아 x 얼마일까? 20 들어가면은 딱 30 되는 거 보이시나? 그럼 몇 분 후 70도가 되는 거예요? 20분 후. 할 수 있겠어? 자, 이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문제를 볼게요. 용수철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951번이고요. x랑 y 값이 뭔지 안 나와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
x가 뭐고 y가 뭔지를 직접 구해야 되는데 항상 얘들아 x가 먼저 정해지고 y가 나중에 결정돼요. 여기도 시간에 따라서 물의 온도가 결정됐던 것처럼 여기도 뭐에 의해서 뭐가 결정됐는지 봅시다. 951번 보면은 무게라는 게 나왔어. 무게에 따라서 길이가 결정이 되지 않아? 길이에 따라 무게가 결정돼요? 아니지. 무게를 달면 그때 늘어나는 거지, 길이가. 무게에 의해서 길이가 결정되는 거니까 먼저 결정되는 무게를 바로 x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 이 용수철의 길이를 y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체 무게를 x라고 할 거고요. 용수철의 길이를 y라고 할게요. 단위가 센티미터인가 용수철? 네, 그러네요. 이렇게 놓겠습니다. 문제 잘 보시면 길이가 20cm를 달았을 때 길이가 기존에 20cm가 있었고 10g의 물건을 달았을 때 8cm가 늘어났대. 일단 이런 게 나오면 언제나 1g에 얼마인지 1분에 얼마인지 이런 걸로 좀 변형을 좀 해줘야 돼요. 10g의 물체를 늘어놓았을 때 이 길이가 8cm가 늘어났대요. 그러면 이걸 1g으로 환산할 겁니다. 1g이 여원이구나. 려원아. 돈 줘야 돼. 여원이 돈 줘야 된다고? 여원 돈 받아야 돼? 네. 여원아 혹시 너 시험 보는 공부 시간 줘야 돼? 아니면 바로 가도 돼? 시간 줘요? 애들 왜 이렇게 저래? 혹시 여기서 시간 조금 줄까요? 선생님 수업하는데 혹시 그냥 혼자 공부해도 괜찮겠어? 우리 저번에 풀었던 걸 위주로 해야 돼. 그만 좀. 너 유나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야? 아니, 다시 한 번. 문 열고 들어온 거예요? 시간 좀 줄게요. 승아는 지금 풀고 있지? 일단 1g에는 그럼 몇 cm 증가할까요? 10g에 8cm면? 1g에? 0.8. 맞지. 0.8, 10분의 8 또는 5분의 4 cm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존의 용수철은 얘랑 똑같아. 기존의 온도를 먼저 적고 나서 더하기 빼기를 했잖아요. 똑같아. 기존의 용수철의 무게를 먼저 적고 나서 더하기 빼기를 할 거야. 처음에 이 용수철 몇 cm예요? 20cm야. 근데 이제 늘어날 거니까 더 해줄 거야. 얼마나 늘어나냐면 1g에 5분의 4cm인데 이 물체의 무게는요 xg이라고 했어요. 그니까 5분의 4 곱하기 x 센티미터만큼 늘어나겠지. 그럼 저렇게 식을 먼저 작성을 해주는 게 이 단원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작성은 완료. 문제 뭐야? 무게가 35g인 물건을 달았을 때 용수철의 길이라고 합니다. 준아 이건 어떻게 하겠니 그러면? x가 35일 때야 y가 35일 때야? y가 35. 뒤져요? x가 45일 때. 물체의 무게가 35라 하지 않았어? 무게가 35라고. 아, x가 35일 때지? 예. 그 x에다가 35를 대입하면 이 용수철의 길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마무리를 직접 식을 작성하고 해야 돼, 얘들아. 이거 먼저 고쳐야 되네, 영원이. 다 고쳤어요, 혹시? 승아는 다 고쳤었나, 저거? 여기 있다. 시험이요? 얘가 정답이? 다 고치고 갔나요, 그때? 네. 오케이. 시험 쳤어요? 거의 다 네, 있어요. 그 오케이 됐어요? 잠깐만, 오케이가 안 되는데 그냥 시험 본 거야? 그러면 틀렸을 수도 있잖아. 아니 그러니까 쌤이 저번에 끝나고 질문 받아주셔가지고 다 틀린 거 일단 다 쳤던 것 같긴 하고. 그래요? 선생이 보는 거. 일단 보고 있으니까 그건 어쩔 수 없고 이따가 다 확인해 볼 거네. 조선 뭐 좀. 여원아 이거 먼저 다 고쳤어? 채점 해줘야 돼 선생님이? 해줄게요.
그러면 이것도 한번 해보세요. 물의 양이랑 거리랑 뒤에 막 도형이랑 난리가 났어. 엄청 많아 얘들아. 자, 이것부터 합시다. 진짜 많이 나오는 문제 하나. 969번이요. 그러면 2번하고 4번하고 고쳐야 돼. 아니 왜 나한테만 그러는지. 왜 그러겠어. 나 이거 고칠 거 조금 있거든? 이게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기억나니? 이 문제는요. 항등식. 일단 여기 잘 보시면 이 식이 사라지게 하는 값이 있었어. 보여? 똑같은 식 반복되는 거? 그래서 이걸 먼저 대입을 해서 어떤 미지수를 하나 찾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전개한다고 생각했을 때 개수를 보고 찾는 거였어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왜 저러는 거야? 손모델하는 거예요. 지금. 갑자기 요새 저한테 제가 시원해줬어요. 아, 아파. 약간 아니에요. 그 아니에요. 주얼리 모델 하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이거 진짜 많이 나오고 거의 애들이 이거 답 외우는 수준으로 많이 똑같이 나오던데? 왜냐면 어찌 보면 조금 항상 나오는 문제고 기온도 똑같이 20도로 하거든요, 심지어. 그래서 뭐예요 갑자기 서준이? 혼자 왜 웃어요? 왜 웃었어요? 왜 웃었어요? 아니 뭐 당황해. 서준이 당황해. 기온이 0도일 때 초속 331m, 이게 음속이라고 하죠. 소리의 속력. 기온이 1도 올라갈 때마다 소리의 속력이 0.6m씩 증가를 한다. 기온이 20도일 때 소리의 속력은, 자 20을 바로 냅다 대입하는 게 아니라 얘들아, 식을 세워야 돼. 식을. 그러니까 뭐에 의해서 뭐가 결정되냐면 기온에 의해서 이 음속이 결정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 기온을 먼저 결정되는 이 기온을요 X라고 하고, 그때 결정되는 소리의 속력, 음속을 초속입니다. 초속 Y 미터인가요? 라고 요렇게 놓으면 되는 거야. 식을 세울게요 얘들아. 일단 기본적으로 기온이 그냥 빵도일 때, 기온이 아무것도 없을 때 0도라고 표현할게요. 이 0도일 때 331이라는 초속을 가진대요. 331 먼저 써주고, 기본으로 바탕으로 돼 있는 거는. 그 다음에 기온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소리의 속력도 초속 0.6m씩 증가한대요. 그럼 여기다가 더해줘야 될까? 빼줘야 될까? 증가한다고 했으니까. 더해요. 얼마를 더해야 될까? 1도에 0.6입니다. 지금 몇 도예요? X도로 나타낼 거지. 0.6X. 맞아요. 식을 먼저 이렇게 세워주고 그 다음에 이제 대입을 해야 돼. 자, 문제 보시면 기온이 몇 도라고 안 해요? 기온이? 20. 얘들아, 이 20은 너희 X에 대입해야 돼? Y에 대입해야 돼? X 그치, X에 대입해야 되지. X에 20을 대입해서 Y 값을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다 이런 문제야. 식을 세워서 대입하는 그런 류의 문제들이에요. 자, 이제 도형으로 넘어갈게요. 너네 거속시도 잘 안 될 것 같은데 도형 한번 해봐야겠다. 자, 959번 갑시다. 959번에 이 문제도 X랑 Y가 먼저 뭔지 봐야 되거든? 959번이요. 보이시나? 959번이요. 직사각형이 있는데 여기서 점 P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점 A를 출발하여서 변 AD를 따라 매 초 2cm의 속력으로 D까지 움직인대. 그때 만들어지는 이 삼각형 ABP의 넓이가 64제곱cm가 되는 것은 A를 출발한 지 몇 초 후냐라고 했어.
잘 생각해봐. 여기서 뭐가 만들어지고 뭐가 결정되냐면 점 P의 위치에 따라서 삼각형의 넓이가 결정이 돼요. 그니까 이제 점 P의 위치를 결정할 수 있는 이 시간 있죠. 점 P가 이동한 시간. 이것을 X라고 줄 거고 그때의 삼각형 ABP의 넓이를 Y라고 줄 거예요. 그렇게 식을 세워야 합니다. 준우야 뭔 말인지 알아요? 네. 지금 무슨 준우야? 저는 그냥 안 준우예요? 그냥 안 주는 거. 그래? 그림 좀 개판으로 그렸는데. 뭐야! 만지작거려! 아니 얘가 먼저 성공했어요. 너무 거칠게 거칠게 만지작거렸는데. 일단 점 P가 속력이 갖고 있어요. 얼마야? 정신 차려. 초속 얼마야? 얼마야? 2cm. 초속 2cm지. 그러면 속력은 알고 있다. 그리고 시간을 모르죠. 그래서 점 P가 움직인 시간을 X초라고 할게요. 그럼 이 시간에 의해서 거리가 만들어지겠지. 그래서 이제 이 삼각형의 넓이가 결정돼. 삼각형의 넓이는요. Y 제곱센티미터 이렇게 나타낼 거예요. 일단 그럼 너네 거속식 공식 기억해야 돼. 거리라는 거는 속력과 시간을 어떻게 해주지? 곱해요. 그러면 점 P가 움직인 거리가 바로 요 선분 AP의 길이가 될 거 아니야. 요 길이, 즉 점 P가 움직인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에요. 문제에서 아까 말했어. 점 P의 속력 얼마라고? 초속 2cm. 시간은요? X초 걸린다라고 잡아놨지. 그니까 이 거리는 2x. 즉 선분 AP의 길이는 2x cm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제 삼각형 넓이 구하는 식 세울 수 있겠나? 해봅시다. 삼각형의 넓이 y는 밑변. 우리 2x를 밑변으로 잡을까요? 2x 곱하기 높이. 높이 얼마예요? 16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해주면 이 삼각형 ABP의 넓이가 나오겠지. 이게 64가 될 때의 시간이 몇 초 후냐라는 거야. 일단 y는 하고 이 1차 함수식부터 똑바로 세워보세요. 약분 열심히 해가지고. 얼마 돼요? y는? 16x. 넓이 y가 몇이 될 때? 64. 64가 될 때. 그러면 저게 64라는 y 값을 가지려면 x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4. 그치. 그래서 몇 초 후냐? 4초 후다라고 해서 할 수 있어. 잘할 수 있겠어. 여기 어려워 얘들아. 이런 문제 또 잘 못하지. 이거 하나만 봅시다 또. 988번이요. 거의 다 해주고 있는 느낌인데 988번 보세요. 이렇게 규칙적으로 도형이 나열된 문제도 1차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 이건 얘들아 뭐에 의해서 뭐가 결정되냐? 오각형이 만들어지면 나무젓가락이 몇 개인지 알 수 있는 거지. 그래서요, 오각형을 먼저 만들고 그걸 통해서 만들 때 사용된 나무젓가락 수를 y라고 할 거예요. 그럼 너네가 x, y 여기다 써봐. x, 정오각형의 수, 정오각형 개수. y는 사용된 나무젓가락 수. 900 몇 번이야? 88. 이렇게 놓고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일단 정오각형 한 개가 만들어져 있잖아. 그때 나무젓가락을 몇 개 사용했어요? 이거 표로 좀 만들어 볼게. 한 개 만드는데 나무젓가락 5개 사용했어요. 정오각형
젓가락. 그러면 정오각형 2개를 만드는 데는 나무 젓가락을 몇 개 사용했어요? 9개. 10개가 아니지. 하나가 겹쳐서 9개죠. 5 더하기 4. 즉 9개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정오각형을 3개 만들 때 사용된 나무 젓가락은 여기에 또 더하기 몇을 한 거랑 똑같아. 4.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일부러 계산을 안 하고 이렇게 쓰고 있거든. 그 다음 네 번째는요. 젓가락 4개를, 정오각형 4개를 만드는 데는 또 젓가락 4개를 추가로 사용해야 되지. 이렇게 돼. 이 젓가락 수 좀 봐봐라. 처음에 5가 있고 계속 4를 더하잖아요. 그 4를 더하는 횟수를 봐봐. 정오각형 2개일 때 4 한 번 더했죠. 정오각형 3개일 때는 4를 2번 더하고 정오각형 4개일 때는 3번을 더해요. 그러면 정오각형이 x개면은 이 더하는 4의 개수는 몇 개가 될 것 같아? 4x. 이 4는 몇 번 더할 것 같아요? X 하나 적게 더하잖아. 지금. 3번. X 하나 마이너스 적게. 마이너스 그렇지. x-1개의 4가 더해져요. 그니까 이제 이 사용되는 젓가락 개수는 선생님이 표시한 요거대로 표시하는 거 되나? 기존에 5가 있고 4를 더하는데 이 4를 항상 이 정오각형 개수보다 하나 적게 더해요. 그래서 여기는 4고 여기는 4 곱하기 2고 여기는 4 곱하기 3이고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x개면은 x-1개의 4를 더할 거니까 이렇게 식을 세우면 돼. 즉 이 규칙에 따른 1차 함수식은 5 더하기 4 곱하기 x-1 이렇게 세워집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마지막은 너희가 해야 돼. 65개의 정오각형이에요? 젓가락이에요? 65개의 문제 봐. 65개의 정오각형으로 만들어지는 나무 젓가락이네. 65개의 나무 젓가락으로 만들 때 정오각형을 몇 개 만들 수 있냐는 거지. x가 65일 때야, y가 65일 때야. y가 60. 나무 젓가락이 65가 될 때 그때 x 값을 구해주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네. 또 답 맞췄어? 같이? 네. 네. 놀래라.